서점이 미어터지는 불금을 꿈꾸는 책 팟캐스트 금요일 책에 빠지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불금 PD입니다. 시즌 2가 시작된 이후로 금책반은 이제 저희가 다양한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현업 출판 마케터 두 분을 모시고 오늘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모 출판사에서 일하고 계시는 장면 수집가님과 깽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리 질러. 텐션이 아이고 좋으시네요. 네네. 한 시간쯤 지나면 이제 약간 녹초가 돼서 그러시는 거 아닌가. 네, 두 분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금책바 청취자분들께 각자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출판사에서 영업하고 홍보하는 일을 하고 있는 깽입니다. 깡 말고 깽이요? 깽입니다, 너무 깽. 발음이 네. 센데 네. 그렇지 않은 감사합니다. 사람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 기쁩니다. 한번 읽으세요. 이렇게 읽어. 갑자기 막 읽어. 네, 아니, 준비를. 네, 일단 인사해 주시죠. 네. 저는 삶의 순간순간을 수집하고 싶은 장면 수집가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아유,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아, 두 분 제가 이제 그 섭외를 이제 제가 드렸는데 오늘 와 보니까 이분들이 빼곡히 네. 미리 다 쳐가지고 야, 이분들 진짜 공부 좀 하셨던 것 같아요. 초짜들이라서. 그래요? 처음이라서 떨리네요. 네. 하여튼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처음에 제가 이렇게 출연 네네. 요청 드렸을 때 좀 어떠셨어요? 일단은 안 바쁘고요. 아, 그래요? 에이. 네. 이게 저희 아내가 늘 그랬어서 오빠도 이런 거 좀 해봐라. 팟캐스트도 해보고 네. 오빠한테 있는 건 목소리밖에 없다. 이런 것도 좀 해보고 해라. 칭찬을 했었는데 칭찬 아닌 지금 칭찬을. 이야기는 네네. 목소리는 어필. 조금. 오빠는 목소리는 좋아. 네. 다른 것이 좀 부족해서 그래서 이제 아내가 꼭 해봐라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 네. 좀 섭외 제의 받고 불금 PD님한테 제의 받고 이게 너무 재밌을 것 같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재밌을 것 같다 생각했는데 한편으로는 과연 제가 일하고 있는 걸 말하는 게 한편의 팟캐스트로 이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품었죠. 네. 그 의문은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 상태로 여기 왔습니다. 그런데 됩니다. 안 될 게 없어요 이제는. 네, 뭐 팟캐스트가 별건가요? 네, 그렇군요. 그럼요. 네. 네, 장면 수집가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팟캐스트에 이렇게 목소리 출연하는 게 또 처음이고 네. 어떻게 내 이야기가 어떻게 있을까,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고민을 일단 좀 많이 했었고요. 근데 또 무엇보다 안 해본 경험이니까 너무 재밌겠다 그런 기대감도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지금 너무 설레고 또 긴장도 되고 너무 좋아요. 네. 하여튼 네, 좋게 받아들여 주셔서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어쨌든 현업 마케터 수 분을 모신 이상 뭐 출판, 영업, 마케팅 이런 이야기도 저희가 나눌 거고 또 그냥 책 수다 한다는 생각으로 편하게 같이 이야기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러면 두 분은 이 일을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셨어요? 몇 년 정도 되셨죠 지금? 저는 한 10년 정도. 오래 하셨구나. 네. 10년 일하셨군요. 네, 10년 됐네요. 어떻게 이렇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네, 저는 이제 국문학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시구나. 사실 국문학과 나온 남자들이 사실 취직할 때가 마땅치 않습니다. 우리나라 참고로 인문학의 말씀드리면 안타까움인데. 저는 영문학과. 그러시군요. 네. 그래도 그때 뭐- 당시 영문학과는 좀 이렇게 전도유망하다고 좀 했었는데 국문과는 조금 공부 못하는 애들이 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그래요? 좀 있었어요. 저희 남자들이 갔을 때 저희가 한 40명 중에 남자가 한 4-5명. 그 정도로 이제 좀 여성분들한테 조금 이렇게 눌려서 지냈었는데 그거는 네.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그 학과에서 전공을 살리고 싶었어요. 저는.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될까. 그렇게 하다가 저는 출판사 가서 편집해야 되겠다. 이제 글 쓰고 글 읽고 뭐 글 다듬고 제 글을 다듬고 하는 것도 너무 괜찮다고 생각해서 그럼 편집을 해야겠다 생각으로 사실 출판사를 좀 알아봤어요. 근데 신입 편집자를 뽑는 데가 그때 당시 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기술이 필요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조금 기술이 필요하다 보니까 경력자를 좀 주로 뽑더라고요. 예, 신입들한테 길이 제가 볼 땐 조금 그때 당시에는 좀 안 열려 있어갖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근데 출판사에 들어가면 난 어떻게든 편집자의 길을 걷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업 쪽으로 지원을 하게 된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영업 쪽으로 지원해서 한 3년 정도 있다가 편집자로 진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이제 우여곡절 끝에 아직도 10년째 영업 마케터로 일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입문하게 됐고 편집자에 대한 꿈은 아직 조금 있어요. 네, 근데 네. 아주 좀 깊숙한 곳에 있어서 끄집어내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회사에서도 사실 끄집어낼 생각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편집자로 처음엔 좀 그렇죠. 먹으셨다가 예. 네. 그러셨군요. 네. 장면수 작가님은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셨어요? 저는 출판 마케터로 이제 2년 좀 넘어가지고 3년 차를 향해 가고 있는데 깽님에 비해서는 너무나 이제 그런 경력이 좀 부족하지만 저는 저 대학 때 광고 홍보를 전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신 거죠, 전문가. 아니요, 그러네. 전문가는 아니고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어떤 광고라든지 홍보, 마케팅 이런 분야들을 좀 생각하게 됐고 그 대상이 책이면 얼마나 재밌을까 그리고 얼마나 그게 가치 있는 일일까 좀 그런 고민들을 대학 시절에 많이 하면서 이런 소소한 생각으로 출판 마케터로서의 삶을 좀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두 분 어쨌든 이제 10년, 뭐 3년 네. 이렇게 일을 하셨는데 네. 일이 좀 맞으시는 편이세요? 어떠세요? 어쨌든 이게 좀 어려움도 있을 거고, 네. 또 영업이라는 것이 또 딱 쉬운 것만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이게 아무래도 이게 좀 애매한 개념인데 영업하고 마케터라는 게 이게 좀 어디서는 같이 쓰이기도 하고 어디서 분리돼서 쓰일 때가 있어요. 맞아요. 종종 그런데 특히 제가 몸담고 있는 분야는 더 그렇거든요. 그렇죠. 약간 이걸 또 세밀하게 분리하자면 또 확 분리가 되죠. 다른 그렇죠. 개념이라서 그래서 저는 사실 영업으로 출발을 해갖고 그때 당시에 저 이제 입사할 때는 마케터라는 개념이 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SNS에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곳을 있었지만 활용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 그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도 부족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대부분의 좀 메이저 출판사도 좀 초기 단계였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저는 좀 영업적인 마인드, 그러니까 서점을 다니면서 홍보하고 이벤트 열고 매대 책을 어떻게 올릴지 고민하고 수금도 받고, 예, 뭐 그러면서 시작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실 좀 고민이 많았어요. 내가 진짜 맞나?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더 10만 원 주세요, 100만 원 더 좀만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적성에 맞나 고민도 했는데, 그렇지. 근데 좀 이렇게 지나가면서 조금 이렇게 마케팅이라는 쪽으로 변화되면서 제가 좀 글도 더 쓸 수 있고 그렇죠. 좀 더 제가 할 수 있는 그러네. 영역이 좀 늘어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은 그래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요즘에는. 네. 그러니까 영업은 쉽게 말하면 막 거래처 상대해야 되고, 그렇죠. 네. 네. 이게 좀 분명한 대상이 좀 그렇죠. 있는 반면 네. 마케팅은 약간 맨땅에 헤딩하는 느낌도 좀 있어요. 생각해 보면. 네. 그냥 불특정 다수한테 뭘 던지는데 그 던지는 게 그들을 좀 이제 음. 끌어당겨야 되는데 그걸 고민하는 과정인 거죠. 그 즉각적인 효과가 바로 나오진 않으니까 그렇죠. 이게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그러네. 네. 그러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네, 약간 진짜, 이런 거? 네, 네. 그 고민이 계속 계속 들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막 소위 눈에 딱 보이는 대박이 터져가지고 네, 뭐 그렇죠. 막 이런 거면 네. 모를까. 그런 좀 어려움이 있겠네요. 소위 뭐 또 100만 부 시대는 사실 좀 지나가서 어떤 거요? 100만 부, 100만 부 예, 시대. 시대는 그럼요. 좀 지나갔기 때문에 완전히 지나갔죠. 예, 대박의 네. 기준도 사실 모호해져갖고 더 그렇지. 이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뭐 중세 찍으면 다들 박수 치고 그렇죠. 네. 이런 분위기니까. 만 부만 나가도 뭐 초대박 그러니까. 베스트셀러 치고를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옛날엔 막 어디가 막 건물 샀다는 이만 그렇죠. 막 듣곤 했었던 것 같은데 그렇구나. 이야기 나온 김에 하다 보면 좀 고충들이 있으실 텐데 그렇죠. 좀 어떠세요? 그렇죠. 뭐 좀 장면수 작가님 먼저 하시죠. 네네. 저는 아까 비슷한 맥락으로 이 책과 관련된 어떤 계속 새로운 컨텐츠들을 계속 만들어 가는 게 또 출판 마케터로서의 또 방향인데 이게 독자의 취향을 저격하는 게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게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게 재밌지만서도 이게 처음 하는 시도들이 많으니까 잘 해내야 된다.
이런 부담감도 때로는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좀 한편으로 어려운 지점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아까 말한 자신감을 좀 가지고 해야 되는데 또 그렇지 않을 때 좀 어려운 부분을 느낍니다. 네. 또 워낙 무슨 플랫폼이니 무슨 어떤 툴들이 많이 생겨나니까 새로운 네네. 네.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깽님은 어떠세요? 저는 사실 교육도 좀 다른 소리인데 교육도 좀 낀 세대거든요. 끼인 세대. 네. 수시와 정시. 수시가 처음 제 고3 때 생겼거든요. 그래요? 네. 그런가? 잠깐만 네. 저 몇 살? 수시가 없었나 저는? 네, 제 고3 때 담임 선생님이 수시가 생겼다. 그래서 그때 뭐 이제 그것도 끼인 세대고 사실 제가 제일 어려운 점은 변화에 적응하는 게 사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30대 후반인데 지금 이제 영업으로 출발하신 분들이 이 마케팅이라는 것을 접목시키는 과정이 이 플랫폼을 이해하는 그 이해도도 낮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빠르게 변화를 추구해야 돼서 그거를 따라가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을 저는 다 익혔는데 이미 저기 인스타그램에서 다 넘어와서 하고 있고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좀 익혔더니 이제 유튜브에서 저희도 막 영상 찍고 있는 건데 그 변화에 적응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과연 이게 잘 따라가고 있는가. 그래서 이게 참 그걸 잘 못 따라간다는 것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안 할 수는 또 없잖아요. 그렇죠. 안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업하는 선배들 보면 이제 출판사들이 어려워졌을 때 이제 정리되는 1순위를 영업자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그걸 살아남기 위해서 플랫폼에 도전도 하고 새로운 것들 접하려고는 하는데 좀 녹록치 않은 분들이 많아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사실. 네. 갑자기 너무 슬퍼졌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프지 않습니다. 네. 즐겁고 보람되는 순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일하시면서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순간들 이런 거 있으세요? 그냥 너무 착한 소리긴 한데 그러니까 착한 소리? 네, 착한 소리인데요. 네. 저는 이제 제가 속한 출판사에서 좋은 책을 만들고 그게 누군가한테 좋은 영향이 된다는 것 자체로 솔직히 보람 있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그 생각을 좀 늘 들었고 하나를 꼽자면 제가 이제 전 출판사에서 한 5년 동안 일했던 출판사인데 제가 북토크를 이제 기획부터 준비 진행까지 다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회도 보고.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출판사에서 좀 이제 책의 매출과 상관없는 행사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행사를 준비하면서 정말 그 행사에 올 사람들에 대한 어떤 상상 그리고 그 행사를 올 사람들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갖고 책 판매가 목적이 아니니까 그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하면서 준비했던 행사가 있었어요. 저자분하고도 좀 케미가 잘 맞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홍대에서 50명 정도 되는 그 장소에서 진행했는데 물론 50명 더 찼을 뿐더러 전국에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뭐 경남 진주에서 오셨던 분도 있고 전라도 광주에서 오셨던 그 행사 분도 있고. 때문에? 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있는 정말 그 간신간 주제가 있었고 그게 어떤 책 판매가 목적이 아니고 사람들과 함께 그 사람들의 삶에 귀 기울이겠다라고 말하는 행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솔직하게 그런 얘기들을 하고 싶은 사람이 오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좀 뭐랄까 내가 진짜 책을 판매하는 사람이지만 독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구나. 그것이 어떤 기획이나 영업할 때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보람있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장면수 작가님은 네, 저도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네. 저는 일단 독자분들의 그런 응원 및 개인 이런 SNS에 이런 피드백들을 엄청 정성스럽게 남겨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내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내가 비록 못 봤지만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 책을 읽고 있고 또 그걸 열심히 또 이렇게 피드백을 남겨서 이렇게 개인 SNS에 올리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그때 좀 즐겁다, 보람된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담당자인 나보다 책을 더 사랑하고 또 애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열심히 하고 싶다 이렇게 또 자극도 받고 저도 이제 코로나 터지기 전에 진짜 소소한 독서 모임을 기획하고 이런 독자들이 직접 만나는 행사를 했었는데 그때 독자분들과 눈을 맞추면서 대화한 시간들 또 솔직한 나눔과 막 눈물이 흐르는 이런 시간들이 정말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가 않고 그래서 온라인에서 만난 분들을 또 이렇게 만나면서 다시 또 좀 힘을 얻기도 하고 그래서 보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언제 한번 하고 싶어요. 독서 모임. 코로나가 빨리 그러니까요. 종식되고 지금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네. 독자분들을 또 막 만나고 싶고 그렇더라고요. 특히 그 코로나 이전까지 굉장히 뭐랄까 오프라인에서 책을 가지고 하는 모임들의 어떤 그 분위기가 점점 많아지는 추세였잖아요. 추세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모여가지고 좀 온기를 나누고 또 책을 매개체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매력이 점점 사람들이 많이 느껴가는 그런 그럼요. 흐름이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이게 또 이런 시대가 또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그러니까. 좀 이런 어려움이 있네요. 네, 동네 책방이나 이런 데들이 그래서 최근에 조금 모임을 통해서 되게 활성화 많이 됐었거든요. 맞아. 그렇죠. 도서전에서 이제 동네 책방만의 어떤 공간도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그분들이 여러 가지 기획을 통해서 되게 다채롭게 좀 서점의 모습들을 여러 모습들을 보여주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모임이 없다 보니까 주변에 뭐 서점도 잠시 좀 문을 닫고 있는 데도 있고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제 마케터시니까 네. 아까 잠깐 그런 얘기 나눴지만 근데 이런 굉장히 좋고 막 이런 순간들이 있지만 매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사실 있으실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좀 제 직업군은 좀 다른 느낌이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일하는 곳에서의 제 업무 중에 하나는 저희 단체에서 하는 컨퍼런스가 제 주 업무거든요. 네. 그거 할 때가 되면 제가 약간 피를 말리는 게 있어요. 네. 동원을 해야 되니까. 네. 제가 현재 직장에서 일하면서 3번을 컨퍼런스를 했는데 네. 2번은 크게 적자를 맞고 자, 네. 그러니까 이제 3번째쯤에 할 때는 기획이고 뭐고 너무 나는 무조건 흑자를 부릴 거야. 목표. 네, 진짜로 약간 네, 그런 중요하죠. 마인드가 좀 되더라고요. 네. 2번 그렇게 적자 당해 보니까 네. 소극적으로 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약간 모든 게 좀 부질없는 느낌도 네. 좀 들고 제 안에 약간 실패감 이런 것도 좀 있고 네. 뭐 그랬었는데 다행히 이제 최근 때는 이제 그렇지 흑자요. 않았는데 네. 다행히도 네. 뭐 하여튼 뭐 줄일 거 다 줄이고 막 쳐낼 거 다 쳐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고 그런 면에서 이제 마냥 보람과 이런 걸로만 할 수 없는 게 또 저희 직장 생활이니까 네. 또 너무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고 두 분도 막 그 지금 일하시는 출판사에 유튜브를 막 영상에도 출연하시고 그러잖아요. 네. 사실. 그게 사실 그렇게 기꺼운 일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쵸? 회사 일, 어떻게 보면 회사 일인데. 맞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는 그 마음이 좀 어떠신지. 영상을 저는 사실 출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편집하신 우리 장면수 작가님께서 아주 고충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일단 하고요. 그러니까요. 편집까지 또 하시는. 네, 그러니까요. 출연과 편집까지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실 것 같고요. 약간 우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약간 지난날의 저의 모습을 생각하니 또 그러니까요. 핸드폰으로 막 했던 네. 그 편집의 순간들이 떠오르셔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저도 그러니까 매출의 압박이 당연히 있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데 사실 뭐 매출의 압박은 이제 오너에 따라 좀 다른 것 같고요. 지금 있는 회사는 상대적으로 좀 수월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도 뭐 매출도 부진하고 한데 일단 그런 거에 대한 압박보다 저는 진짜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었으면 일어나지 않았으면 올해 그 행사를 제가 한 3-4군데 더 이미 나갔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뭐 단체들이나 이 모임을 주관하는 그런 단체들에서의 주문이 좀 많이 활발했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사실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올해 이제 한 번도 외부 행사 참여를 못했고요. 그리고 여름이면 막 모이는 그 수련회 수련회라고 하면 안 되나? 여름이면 모이는 그 모임들, 네. 대행사 이런 것들이 도서전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다 연기되고 취소되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쯤 기획을 하고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 되는 시기인데 그런 고민조차 할 수 없다는 게 되게 슬퍼요, 사실. 그러니까 매출에 대한 압박보다 내가 했었던 거, 그래서 사람들 만나고 함께 준비했던 거 자체를 아예 못하게 됐던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사실 때문에 그게 좀 사실 안타까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창의성으로 돌파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사실 저도 매출의 압박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 저는 독자들이 원하는 그런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 가야 된다는 사실 저는 압박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출 사실 중요하지만 이 컨텐츠 어떻게 살릴지 막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막 조회수라든지 그런 거에 연연해하고 또 이제 독자들 반응을 계속 체크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이거에 집착하고 있다는 생각도 한편으로 막 들더라고요. 너무 이거에 매여 있나?
뭐 좋아요 수 많이 안 나와도 노출돼도 그게 언젠가 효과가 있을 텐데 너무 이 눈에 보이는 효과들에 저는 매출이 아닌 이런 좋아요 수 막 이런 거 그런 거에 너무 매여 있지 않나? 막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좀 그걸 벗어나려고 하고 있고 그 컨텐츠들마다 성격이 다 다른데 그것도 다 반응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것들에 대한 한편으로는 그런 죄책감? 아 이거는 잘 못 만들었나? 이거는 아닌 건가? 막 이런 후회도 막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자책도 되게 많이 하는 편이고 그래서 그런 컨텐츠 관련된 어려움을 전 더 많이 느끼고 있어요. 네. 저랑 금책발을 오랫동안 해오고 있는 네. 용도사님이 네. 이제 제가 아직 금책바에서 이거를 제대로 막 소개를 못하는 상태긴 한데 네네. 그냥 이야기를 꺼내보자면 이제 일요 책방이라는 이제 유튜브를 뭐 두 분은 사실 뭐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사이라서 알고 있지만 네. 일요 책방이라는 유튜브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작년 말쯤에 시작했으니까 이제 한 7개월 정도 네. 된 건데요. 물론 아직 뭐 미미하거든요. 근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유튜브는 처음 해본 거잖아요. 네. 본격적으로. 이게 뭐 사실 그 인맥으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렇죠. 아, 진짜. 결국에는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팟캐스트 이런 것도 잘 모르겠는데 유튜브 같은 경우는 뭐가 하나 영상이 한두 개가 막 빵 터져야 그게 이제 뭐지 유튜브 추천에 이제 올라가면서 네. 이게 막 유입이 되는 게 어떤 성공 공식 같은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아직 그런 건 없는데 하나 약간 효자 영상 같은 게 생겼어요. 오. 뭐냐면 네. 서평에 쓰는 맞아요. 대한 영상이거든요. 상 받은 거. 네, 그게 유입이 엄청 많이 돼요. 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계속 올라가요. 물론 그게 이제 다른 영상에 비해서 이게 좀 상대적으로 많다 뿐이지 네.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대박 영상이 아니고 네. 미미한데 그래서 약간 그런 흐름을 걔가 하나 딱 네. 잡아주는 거예요. 나머지 영상들은 생각해보면 그렇게 의미 있는 숫자가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럴게요. 뭐 저도 이 금책바를 한 3년 정도 이상 해봤고 한데 일단은 뭔가 계속 꾸준히 해야 계속 해봐야 일단 네, 이게 답이 나오더라고요. 쉽지는 않아요. 솔직히 저희가 무슨 네임드들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참 어려움이 네. 용도사님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을 좀 시작하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하면서도 비비라도 좀 바르거든요. 네. 네, 그랬는데 말 잘 들어 바르더라고요. 머리띠도 하시고. 네. 네. 이 집에서 이렇게 막 애 키우다가 지금 하다 보니까 외모 부심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분이. 이 질문은 뭐 꼭 출판에 대한 이야기는 아닌데 두 분은 각자 좀 자신만의 워라벨을 좀 어떻게 좀 꾸려가세요? 워라벨. 쉴 때 또 워라벨? 주로 뭘 하시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왜 깊은 탄식이 아닙니다. 집에 그렇지 가봤어? 않습니다. 약간 이런 겁니까? 아닙니다. 저 신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황급히 수습하시는데 되게 한숨이 되게 깊었는데. 아니. 장면수 직관님 네, 저는 사실 이렇게 막 앞에 막 이렇게 뭐 출판 마케터로서 책을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정작 제가 쉴 때는 책을 잘 안 보고 사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쵸? 네. 직장인데. 다들 그렇죠. 또 좀 그러시죠. 그래서 저는 약간 쉴 때는 책보다는 영상, 특히 넷플릭스를 아주 애정하고 저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고요. 그곳에. 최근에 뭐 가장 재밌게 보셨는지 여쭤봐도 저는 빨간머리 앤 혹시 아세요? 아 그럼요. 알죠. 네, 저 그게 정말 감동, 삶의 모든 게 다 담겨 있어요. 네. 진짜 좋아하시는 것 같아. 직업 얘기할 때보다 더. 네. 아무튼 그래서 저는 넷플릭스를 좀 보면서 휴식을 취하고 또 요즘은 집에서 반려식물들을 좀 식물? 식물을 좀 키우는 재미에 꽂혀가지고 이 친구들이 참 정성을 주면 주는 대로 그대로 반응하고 또 대견하고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이 친구들을 키우는 재미. 뭐 키우세요? 뭐 야자. 야자요? 야자 나물 때 그러니까 야자? 그 뭐 이렇게 조그만한 집이 높으세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고 이게 좀 손바닥 그런 야자수 야자 말고요. 조그만한 야자 있어요. 그런 게 있구나. 네, 뭐 여러 종류 있는데 그리고 뭐 몬스테라
그다음에 더피 뭐 요런 네, 되게 우리는 전혀 모르겠어요. 모르네. 왜냐 뭐 시키마자 토마토 이런 거 생각했는데. 네. 네. 그래서 이 초록초록한 집에 이렇게 식물들이 있으니까 너무 그래서 그걸 키우는 재미가 요새 좀 쏠쏠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식물로 힐링하시는. 네,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물 주고 얘가 얼마나 아. 컸는지 매일 보고 그거 들여다보고 있으면 괜찮네요. 네, 되게 반려동물은 사실 밖에 나가면 또 걱정되고 약간 걱정되고, 이런 게 있는데 식물은 그보단 좀 덜하니까. 네, 덜하고 알아서 또 잘 알아서 잘 커주니까. 키워주고. 그러니까요. 좋네요. 네. 깽님은 어떠십니까? 네, 저는 사실 대부분의 시간을 아내랑 같이 보내고 있어요. 아, 네. 네, 저 아직 스윗하신- 신혼이라서 아. 네, 저는 그냥 사실 아내랑도 계속 얘기를 하는데 둘이 노는 게 사실 제일 재밌고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TV도 많이 보고 뭐 유튜브도 보고 하지만 그 시간을 이제 아내랑 함께 놀기 때문에 좀 그걸 보는 것도 아이들 없고 하긴 하는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한 이제 1년 얼마 안 되셨구나. 진짜 신혼. 아, 네, 1년 한 그렇구나. 4개월 됐습니다. 네. 1년 됐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그 시간들이 되게 좀 귀하고요. 저는 이제 책을 그래서 결혼 전보다는 좀 덜 읽어요. 덜 읽고 근데 뭐 책은 그래도 되게 좋아하는 분야이기도 하고 해서 꼭 읽는데 지금 제가 한 10년 동안 이제 일하면서 워낙에 한 분야에만 있다 보니까 다른 책들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뭐 집에 있거나 좀 쉬는 시간에는 제가 출판 그 일하는 분야의 책은 절대 읽지 않고요. 제가 읽고 싶었던 책들 읽느라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의 시간에 있어서 뭔가 좀 환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마냥 거기에만 매달리는 것도 맞아요. 좀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점점 하려고 했는데 까먹었어요. 없으신 네. 건 아니시죠? 점점점. 네, 아니, 네. 저도 뭐 영화 보고 이런 거 너무 좋아하고 네. 드라마 덕후고 저도 이래서 네. 근데 또 너무 피곤할 때는 네. 이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계속 넘기기만 하고 뭐 보지 하다가 잠들고 네. 이런 거 없으세요? 저는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바로 제가 추천. 진짜요? 네네. 뭐 추천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브루클린 99. 브루클린 나인나인. 그 약간 수사극 같은 거 아니에요? 약간 경찰 네. 그쪽 그런 ring인데. 저도 썸네일은 항상 음. 알고 있어요. 그 에피소드마다 짧게 있어가지고 되게 소소한 재미가 있어요. 그러시고 네. 그렇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갑자기. 금요일 밤에는 모두 책에 빠져봐. 풍부한 지식은 오늘 우리의 사냥감. 더 나은 세상이 다가오기를 바라는 그대가 이 시대의 진정한 철학자. 이제는 저희가 좀 책 이야기를 저희가 또 책 팟캐스트다 보니까요.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어릴 때도 좀 두 분 책 좋아하셨나요? 저는 책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오. 그래요? 네, 저는 책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책을 좋아하기보다 쓰는 걸 좋아했어요. 글 쓰는 거.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맨날 신춘문예. 어머. 그런데 진짜? 맨날 당선되신 적은 없습니다. 안타깝게. 네네. 근데 늘 뭐 집에 쓰셨어요? 와보면 그걸 쓰고 계셨고 누나들도 워낙에 이제 글짓기 대회 같은 상 타고 막 이런 집안이라 문과 쪽 집안이에요. 수학, 과학은 영 이제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책을 누나들이 읽을 때 저는 그러니까 글은 썼지만 맨날 나가서 이제 동네 옛날에 그 연립에 막 골목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네. 형들하고 놀고 응답하라 그 말로만 이래갖고. 듣는 그 숨바꼭질 이런 것들 하느라고 시간을 그렇게 보내서 사실 좀 저는 책에 관심이 없었어요. 책에 관심이 없었고 그러다 제가 국문과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길 들어가면서 이제 제가 책에 관심을 갖게 된 거죠. 대학 그러면 네, 들어가서 그러니까 수업 때문에 계속 뭐 매주 뭘 보고 써야 돼서 그러기도 했지만 재밌더라고요. 그래도 좀 그게 계기가? 개인한테 좀 맞은 거네요. 그렇죠. 예, 가서 이제 저는 이제 책을 좋아해서 국문과를 간 게 아니라 사실은 선생님도 되고 싶고 이제 글도 써보고 싶고 여러 가지 마음으로 갔는데 책을 읽다 보니까 이 소설책이 문학책이 특히 이런 것들이 나한테 맞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열심히 읽기 시작했죠. 그렇군요. 네네. 장면수 작가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반전. 저는 어릴 때 책을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왜 반전이에요? 지금 좀 바뀌었네요. 저희 점점점. 넷플릭스. 넷플릭스. 점점점. 네. 그래서 저는 사실 TV는 많이 못 보게 해도 어릴 때 책을 보면 되게 칭찬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어릴 때. 괜히 부모님들이 또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죠. 그때 좀 책을 많이 읽었는데 그 이후로 애가 학업에 매진하기도 하고 또 방황의 시기도 어릴 때 있어가지고 좀 이제 없다가 대학 시절에 저는 도서관 근로를 3년 동안 했었어요. 그래서 오래 하셨네요. 네, 그때 좀 다시 책의 그런
재미를 좀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가장 최신간을 학교에서 가장 먼저 읽는 그런 유익을 좀 얻으면서 신착도서. 네, 신청서 바로 네. 오면 바로 제가 먼저 대출 신청해서 음. 먼저 막 읽고 또 그거를 나름 그 도서관에서 큐레이션 같이 막 이 책들은 이 책끼리 모아서 전시해 놓으면 학생들이 더 많이 보겠지? 뭐 약간 그런 시간들을 좀 보내면서 되게 재밌다 책이. 그리고 그때 좀 책을 많이 보면서 제 삶을 좀 돌아보고 책이 좀 전해주는 위로들을 그때 많이 경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쌓여서 지금도 살아가는 그런 원동력이 되어가고 있고요. 그러신 것 같은데요, 근데 아, 네. 이미 그때부터 약간 그러게요. 지금 비슷한 일을 하셨네요. 네,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 그때부터 좀 큐레이션이라든지 그러니까요. 네네. 어렸을 때 그러면 그래도 좀 뭐 이 어렸을 때는 꼭 너무 어렸을 때는 아니고요. 네. 네. 뭐 한 뭐랄까요? 뭐 이렇게 좀 네. 대학교 한 이렇게까지 포함해서 좀 가장 어릴 때 기억나는 책 이런 거 있으세요? 저는 20대 초반으로 가겠습니다. 아, 네. 네, 우와. 그때 이제 대학교 제가 갔을 때인데 음. 그때 제가 좀 멀리 학교를 다녀서 이제 통학했었어요. 그래서 음. 이제 저희 집 근처에 이제 송내역이라는 역이었는데, 네, 제가 기가네요. 생생히 기억. 송내. 네, 송내역에 K문고였습니다. 교보는 아니고요. K문고 지역 서점 같은 데였죠. 거기를 제가 이제 와서 집에 가기 전에 이제 버스 타기 전에 그 서점에 들어가서 그냥 책들을 막 이렇게 뒤적이는 습관 같은 게 있었어요. 그때 이제 학교도 갔으니까 대학교 국문과니까 그래서 뒤적이다가 그 세계문학상이라고 그때 당시에 막 세계문학상이라는 시상하는 게 있는데 그중에 세계문학상이라는 그게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잡았던 책이 이제 그 정유정 작가의 그 내 심장을 써라. 아. 그 책입니다. 예, 그 영화로도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 책이 좀 그래 두께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번에 읽을 수 없고 그때 당시 제가 좀 가난해서 네 사지는 못하고 저녁 그 통학해서 돌아오는 그 저녁 시간에 거길 들러서 조금씩 읽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재밌어서 어떤 때는 뭐 서점 끝날 때까지도 읽고 있다가 이제 같이 나가고 그분들하고 눈치 안 주셨어요? 그래서 집이 좀 가까워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때 한 2주 정도 이렇게 띄엄띄엄 읽으면서 2주 정도 만에 그걸 완성했던 기억이 나요. 다 읽었던. 근데 그게 이제 정신병원에서 두 분 남자분이 이제 탈출한 얘기인데 그때 제가 야 소설이 이렇게 재밌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릴 때 경험하지 못했던 좀 신세계가 펼쳐진 기분이었어요. 학교에서 좀 과제용으로 읽던 소설들 말고 와 이렇게 이야기를 쓸 수 있구나라는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정유정 작가가 누군지도 모른 채로 그때부터 좀 팬이 됐죠. 네, 저도 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저도 정유정 작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저는 이제 7년의 밤 읽고 이런 작가가 다 있지? 7년의 밤. 네,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도 이제 막 다 찾아봤죠. 그러니까. 내 인생의 스프링 캠프 뭐 이런 거 다 읽어봤어요. 저도. 네, 재밌죠. 저도 여기 7년의 밤을 이제 썼는데 네. 제가 그 7년의 밤 얘기하시니까 그때 제가 밤이었어요. 밤에 읽었어요. 밤이었는데. 네, 밤에 혼자 방에서 네. 어둡고 밖에 비는 안 왔던 것 같은데 그 장면의 묘사하고 그 정유 작가하고 그 장면들 묘사하는 그 여러 가지 순간들을 묘사하는 게 정말 저는 소설을 보면서 그렇게 섬찟할 수 있다는 거를 그때 처음 느꼈죠. 그래서 저도 그 두 작품 7년의 밤도 여기 썼었는데 네. 너무 좋았던 그렇군요. 작품이었어요. 네. 장면수 작가님은 어릴 때 어릴 때 네, 그런 나를 팍 이렇게 막 했던 그런 책. 저는 뭐 네. 저도 대학 시절에 책 중에 오두막이라는 책이 아, 있거든요. 네네. IVP에서 나온. 그게 거기서 나왔어요? 네네. 잠깐 내가 아는 오두막이 그건가? 그게 책은 이재영 저자.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오두막. 그 오두막. 네, 네, 소설 네. 말고요. 아, 소설 말고. 저는 소설 그거 말고. 그 오두막인 줄 알고. 소설 말고. 공동체 이야기. 네네, 그죠? 공동체 네. 이야기. 그런 책이 있는데 네. 그 제가 대학교 때 6명이서 살았거든요. 아, 자취를 여섯 진짜? 명이서 어이구. 네. 50평 뭐 이런 네, 데서. 50평은 아니고 방 이렇게 2개 이런 게 해가지고 근데 그때 같이 사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와 되게 좋은 친구들이고 정말 나의 뭔가 모든 걸 내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같이 살면서 와 쉽지 않다. 몇 번을 표정 진짜 쉽지 않아 보여요. 네, 진짜 몇 번을 삼켜도 쉽지 않다. 이런 마음을 막 분노에 차오르는 저의 마음을 그 책이 탁 이렇게 그 마음을 식혀줬죠. 그래서 이게 같이 살아가는 그런 지혜들을 그 책이 좀 많이 담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사는 거 그래도 가치 있다. 그런 거를 그 책을 통해서 좀 많이 느꼈고 그래서 그 이후로 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좀 대하는 방식이 달라졌고 그래서
그 이후로 조금 매끄럽게 삶을 살아갔던 것 같아요. 갈등 없이. 저도 대학교 때 이제 선교단체 활동을 했기 때문에 네네. 뭐 그렇게 저도 막 공동체 생활을 했었는데 아, 네, 어떤 마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인지 아시죠? 네. 네. 물론 근데 또 남성들과 여성들의 또 양상은 좀 다르긴 한데 네, 어쨌든 네. 네, 그렇군요. 네. 요즘은 어떤 책 좀 많이 보세요? 그 또 최근에 가장 또 인상적이었던 책 이런 거 좀 꼽아주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요? 네, 저는 사실 소설책 많이 읽습니다. 네, 그러신 네, 것 같아요. 소설책 많이 읽고요. 음. 근데 좀 긴 뭐 정희정 작가 좋아하긴 하지만 긴 호흡의 장편 소설보다는 좀 단편, 그래요. 네, 치고 빠진 그렇죠. 단편 소설을 좀 좋아하고요. 요새는 좀 그렇게 읽는데 대학교 때 제가 좀 과제 때문에 A+ 맞으려고 이게 압사라는 책들을 읽었었는데 뭐 돈키호테나 네, 폭풍의 언덕이라고 이상한 책들이 있어요. 명작이죠, 명작. 네. 네, 두께가 이상한 책들인데요. 네. 그때 제가 좀 깨닫고 난 아니다. 이렇게 이런 건 아니고 난 짧게 있는 책들을 읽었는데 그래서 되게 좀 짧은 책들 위주로 좀 읽고 있고요. 최근에 이건 최근에 읽은 책은 아니고 예전에 읽은 책인데 최근에 제가 SNS에 좀 업로드할 것들이 있어서 개인 SNS에 그래서 그 김혜란 작가의 바깥은 여름이라는 소설집을 다시 좀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이게 한 2017년 정도에 나온 것 같아요. 정확히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그 아무튼 대학 시절에 달려라 앞이라는 단편으로 처음 이 작가를 접했는데 이 책이 이제 세월호 사건을 좀 모티브로 하고 있는 책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저도 좀 느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소설이 그러니까 어떤 시대상을 반영할 때 그러니까 르포르타주처럼 좀 직접적으로 좀 다큐멘터리처럼 그렇게 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조금 소설의 기본은 좀 픽션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좀 소설이 갖고 있는 힘을 좀 그런 부분들에서 발휘해줬으면 했거든요. 근데 이 소설이 여러 가지 소설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첫 번째 소설 같은 경우 잠깐 설명하면 첫 번째 소설은 입동이라는 그 작품인데, 그러니까 젊은 부부가 이제 아이를 유치원 통학 차량 사고로 잃어요. 예. 그러면서 그들이 벌어지는 유가족으로서 벌어지는 일들 그리고 뭐 보상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이제 주방에 이제 실수로 튄 오미자차가 맞는지 기억 안 나요. 그런 류의 어떤 차가 튄 자국 일종의 이제 핏자국 같은 느낌이죠. 그것들을 지우지 못하고 계속 남아 있는 여러 가지 그것들을 이제 설명하는데 나중에 결국에 이분들이 이제 결국에 그 보상금도 받고 이 집을 이제 떠나서 이사를 가게 돼요. 근데 이 사건을 보면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이 부분을 보면서 다시 좀 멈춰서 다시 예전을 좀 세월호 사건을 생각하고 최근에 좀 논란이 되는 이슈 좀 공감과 연대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돌아보게 돼서 문학이 주는 힘이 역시 이렇지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소설이에요. 네. 김혜란 작가님 저도 되게 좋아하는 작가님이신데 사실 원래 세월호 사건 이전에 김혜란은 굉장히 반짝반짝 빛나고 재기 넘치고 두근두근 내 인생 이런 귀엽고 아기자기하고 굉장히 상냥하고 맞아요. 따뜻하고 이런 톤이었다면 세월호 이후에 이제 그 같은 소설들을 담은 책이 이제 아까 방금 설명해주신 바깥은 여름인데 그 책은 좀 뭔가 좀 다른 결이 있죠. 네, 다르죠. 그리고 뭐 실제로도 작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 세월호 사건을 통과한 이상 이전과 같을 수 없다고. 그렇죠. 어디선가 그렇게 쓰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굉장히 좋은 책. 네, 저도 동감하고 예전 저희 금책밭 초창기에 다뤘었나요? 다루기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장면수 작가님은 최근에 좀 가장 좀 괜찮게 봤던 책 어떤 네. 책이세요? 저는 사실 시집이나 에세이 쪽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에세이 중에 박선아라는 작가분이 계시는데 아마 20kg의 삶이라는 20kg의 삶? 네, 아시나요? 처음 들어보네요. 네, 처음 들어보네요. 그렇게 알려지진 않은 책인데 제가 그 책을 예전에 읽고 이 작가가 진짜 나랑 너무 결이 잘 맞는다. 왜냐면 뭐 그런 문장이라든지 사진들이 정말 제 감성을 취향 저격하는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번에 진짜 따끈따끈한 책이 나왔는데 어른이 슬프게 걸을 때도 있는 거지라는 책이 나왔어요. 어른이 슬프게 걸을 때도 있는 거지. 근데 그게 북커버랑 디자인부터가 너무 정성스럽고 완전 처음부터 역시 나의 취향이다 이러면서 정말 아껴서 보고 싶게 만드는 그런 디자인이었어요. 표지도. 그리고 내용도 그런 저자의 일상이랑 또 유년 시절을
걷기와 산책을 통해서 들려주는데 요즘 산책하고 이런 게 되게 쉽지 않잖아요. 밖에 그쵸. 나가고 이런 게 되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산책할 여유가 없는 대신 이 책을 통해서 좀 대리 만족할 수 있는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읽고 있는데 거기 사은품도 굿즈요? 네, 굿즈도 요즘 있는데 중요하죠. 네. 중요하죠. 산책 노트를 굿즈로 딱 주셨어요. 산책 노트요? 네, 그래서 거기 뭐 매일 이렇게 산책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쓰는지 좀 기록하는 약간 일기처럼? 네, 일기처럼 네. 그런 노트인데 이게 저는 산책의 기록을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또 참신했고 그래서 요즘 읽고 있는데 아주 쏠쏠하고 네, 그래서 하여튼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꼭 읽어보겠습니다. 네, 네. 박선아 작가님의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가끔 어른이 모두 기억이 안 나요. 좀 길죠? 네. 어른이 슬프게 걸을 때도 있는 거지. 네. 네. 이 책 이 네. 책, 네. 추천해 주셨고요. 네네. 두 분은 굉장히 내가 신간을 기다리는 작가, 최애 작가가 있으신가요? 네, 저는 뭐 비슷한 계속 답인데 저는 이제 그 한국 여성 작가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뭐 아까 김혜란 작가도 그렇고 뭐 은희경 작가님이나 뭐 황정은 작가님 그리고 정유정, 뭐 정희연 이런 분들 책 나오면 그게 뭐 에세이든 소설이든 장편이든 단편이든 일단 삽니다. 네, 그걸 다 읽었다고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네, 일단 사놓고 일단 네네. 그분들은 사야 되지 않겠나라는 혼자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남성 작가들도 뭐 있지만 저는 사실 유시민 작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조금은 이제 다른 결인데 이 문학하고는 그러네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사회를 보는 눈을 사실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을 통해서 이제 키우는데 유시민 작가 뭐 역사 얘기 그리고 뭐 경제 얘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물론 뭐 유시민 작가 제시하는 거겠지만 그걸 통해서 좀 여러 가지 정보를 얻고 좀 사회를 보는 눈을 키우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유시민 작가 글을 좀 비평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사실. 좀 깊이 있게 못 간다. 뭐 그러기도 하고 좀 되게 남의 것을 그대로 좀 자기 것처럼 한 것 표절은 아니고 남의 것을 이제 갖고 와서 편집하고 짜깁기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냥 저 같은 좀 소시민들한테 되게 좀 잘 전달할 수 있는 책들인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좋아해요. 네. 항상 뭐랄까 전문가까지는 아닌데 네. 뭐 이걸 미치라고 표현하기 좀 어렵지만 약간 대중들에 맞는 글을 약간 지식을 뭐랄까요? 지식 소매상. 뭐 약간 그런 느낌으로 네. 그런 분들이 주로 많이 접하는 비판이긴 해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근데 뭐 일리가 있는 것도 전 있다고 생각하지만 네. 과도한 비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유시민 작가님 뭐 워낙 많은 분들이 네, 좋아하시니까. 네, 네, 장면수 작가님은 네, 저는 또 김달림이라는 김달림? 네. 오, 네. 처음 들으시죠? 네. 잘 알려지지 않은 작가인데요. 전 사실 브런치라는 사이트 아시나요? 알죠. 그럼요. 네. 알죠. 그 네. 브런치 사이트를 작년에 보다가 우연히 발견한 김달림님의 글을 보고 팬이 됐어요. 그래서 18년도에는 나의 두 사람이라는 책을 처음으로 출간하셨고 나의 두 사람. 네, 19년에는 작별 인사는 아직이에요라는 책을 출간했었는데 그래서 이번 20년도에도 작가님의 글을 볼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늘 이제 인스타그램도 이렇게 네. 제가 작가님 이렇게 팔로우해서 소식도 늘 접하고 있고요. 근데 이 책들은 그 작가님의 그런 삶을 담은 책들인데 조선 가정에서 자란 자신의 이야기를 고유의 문장에 실어서 세상에 내놓은 소중한 글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정말 이 책들을 읽으면서 너무 공감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고 내가 쓴 글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저랑 삶의 결이 너무 닮아있는 작가님이어서 언젠가 이렇게 만나게 되면 눈을 맞추고 작가님이 이렇게 나눠주신 경험이 저에게 엄청 큰 힘이 되었어요. 꼭 이렇게 말하고 싶다고 전 늘 이렇게 그 팔로워 이렇게 소식들을 보면서 늘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달림 작가님 한번 팔로우 하시고 한번 글도 한번 보시면 어떨지. 네. 좋네요. 김달림 작가님이 이거 들으시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달림 작가님 팬이에요. 네. 구독도 눌러주세요, 작가님. 기왕에 오신 거 언젠간 들으실 거라 생각하고. 네. 그렇군요. 김달림 작가님의 네, 책들 네. 추천해 주셨고.
자, 이제 요즘 같은 시간을 참 버티려면 또 책만한 게 없다는 생각도 들어요. 최근 몇 년 동안 약간 큐레이션에 이런 식의 약간 트렌드가 있었는데 책 처방 같은 느낌으로 한 권씩 좀 요즘의 시기를 좀 버틸 수 있게 만드는 책 한 권씩만 좀 추천해 주시죠. 제가 너무 많이 뽑아서 아니, 하기도 하고 네, 아닙니다. 네. 또 새로운 또 분이 나올 것 같아서. 아, 네. 저 너무 네. 장면 수식. 아, 저는 작년에 출간된 박노해 작가님의 사진 에세이 하루라는 책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하루? 네, 네. 하루. 그래서 이 작가님이 전 세계 11개 나라에서 직접 마주한 다양한 하루를 그 흑백 사진과 함께 글을 이렇게 쓰신 건데요. 요즘 하루하루가 되게 버티기 힘들고 답답하고 의미가 있나? 예전 일상이 계속 그리워지고 지금의 일상 그 하루를 좀 때로는 저는 좀 헛되게 보낼 때도 있거든요. 아, 빨리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지금은 뭔가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날들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책들을 이 책을 보면 그럼에도 우리의 하루가 참 소중하다. 이 책을 보면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했고 매일같이 좀 곁에 두고 하루를 곱씹기에는 너무 좋은 책이라서 묵상집이라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 책을 뭐 자기 전에 한 편의 글과 그 사진을 좀 보면서 하루하루 좀 읽어가면 어떨까. 그래서 좀 요즘 같은 하루를 조금 그래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좀 추천을 해보고 싶어요. 네. 박노해 작가님의 사진도 되게 좋고 그렇죠? 네. 그게 또 이상하게 흑백 사진은 사람을 되게 차분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맞아요. 그쵸? 흑백 사진이 진짜 주는 힘이 있더라고요. 네. 저도 예전 직장에 이렇게 딱 가는 길에 박노해 작가 그 하는 사진전? 약간 그런 카페 같은 데가 카페, 있어요. 맞아요. 항상 박노해 그걸 하는 데가 있었는데 가끔 들어가서 봤었는데 그때가 떠올려서 갑자기 아무 말이나 하는 거예요. 농담이고요. 박노해 작가님의 하루. 네. 저도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네. 깽님은요? 네, 저는 좀 다른 의미로 그러니까 위로하고 우리를 좀 힐링할 수 있는 책들은 좀 많은 것 같아서 다른 의미로 저는 그 또 소설 하나 저는 좀 유명한 소설 잘 읽거든요. 네. 아무도 안 읽는 소설 읽는 스타일은 아니고 좀 유명한 소설을 남들처럼 읽는 스타일인데 그 박상영 작가의 그 대도시의 사랑법이라고. 네, 이것도 금책바에 다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맞습니다. 네. 연작 소설인데요. 이게 이제 저 아직 다 읽지 않고 제이라는 첫 챕터하고 우럭한 점 세상의 맛인가요? 그 두 번째 챕터까지 읽었는데 이게 좀 동성애가 좀 모티브가 되는 소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왜 이걸 제가 추천드리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라는 그 정말 초유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기에만 너무 매몰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화에도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도 모든 게 코로나19의 뭐 확진자 수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의 어떤 관심이 늘 거기에만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좀 관심을 갖고 조금 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서 인식했던 것들이 좀 무너져 내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고 그러니까 이번에 뭐 정의당에서 차별금지법 발의한다고 하는데 그거와 연관해서도 우리가 이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좀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 많다라는 것들을 좀 인식할 수 있게 해준 책이 아닐까 이런 의미로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매운맛 책을 추천해 주셨고요. 근데 저도 뭐 재밌게 읽었고, 일단 너무 재밌어요. 너무 글을 잘 쓰셔서. 쓰시고, 방금 또 그 차별금지법 이야기 생각이 나는데 제가 인스타 그 박상현 작가님 걸 팔로우 하고 있는데 아까인가 어젠가 올라왔던 그 내용 중에 뭐지 차별금지법 어쨌든 뭐 퀴어 소설을 많이 쓰시니까 좀 그런 게 있으신 것 같고 그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뭐 대표 발의한 장혜영 의원에 후원하고 싶다 이러면서 대도시의 사랑법에 이번에 20세가 들어갔는데 그 20세 때의 인세 전액을 뭐 기부하시겠다 하겠다고 그러면서 그런 걸 남기셨더라고요. 그것도 일종의 문학의 사회 참여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요. 네. 아주 좋네요. 좋은 것 같고요. 뭐 좀 딴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거기 정확한 금액도 밝히셨더라고요. 그래요? 20세 20세 300만 원이던데. 근데 한 세에 300만 원 인세가
꽤 센 거 아니에요? 네, 많이 찍는 거죠. 근데 많이 찍는 거죠? 인쇄도 세겠지만 뭐 많이 찍는 거 근데 같습니다. 어차피 인쇄 퍼센티지라는 네. 게 아무리 인류 작가여도 그렇죠. 뭐 제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제한이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약간 벌써 그런 생각부터 네. 막 하게 되는. 저희가 뭐 3세, 5세에 찍는 걸 한 번에 찍으시는 게 아닌가. 네, 아무튼 네, 박상윤 작가님 네, 네. 좋은 분 같고 응원드립니다. 네, 네. 응원합니다. 네. 자, 두 분께 이제 약간 이건 좀 약간 손발 오그라드는 그 스케치북 같은 네. 스케치북에서나 네. 나올 것 같은 그런 질문이긴 한데 자, 두 분께 책은 어떤 의미인가요? 야, 이런 건 사실 제가 쓰면서도 좀 네. 부담스러운 질문이긴 한데 저는 네. 이거 조금 저도 오글거리게 이게 또 약간 그런 맛이 있어야 돼요. 그쵸. 네. 쳐다보지 않고 말할게요. 네, 어떤 방향과 속도를 강요하지 않는 고마운 친구예요. 책은. 방향과 속도를 네, 강요하지 않는 네. 친구. 네, 그래서 때로는 저에게 원하는 길을 알려주기도 하고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삶의 위로를 전해주기도 하는 그런 친구고요. 늘 곁에 있어서 소중함을 때로는 있곤 하지만 순간순간에 그런 책의 필요를 절실히 느끼면서 네, 매번 깨닫죠. 아, 내 삶에 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친구구나. 그래서 요즘 더 많이 이렇게 친해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뭐였죠? 뭘 강요하지 않는? 근데 기억 안 나시죠? 앞자리가 사로 바뀐 뒤로 제가 이래요 제가. 어떤 방향과 속도를 강요하지 않는 이 친구. 말 너무 좋아요. 네. 방향과 속도를 강요하지 않는. 말을 만들어 봐야 되겠네요. 네. 저는. 뭐 부담을 드리려고 제가 그런 건 아니지만 너무 오글거렸나요? 너무 좋았어요. 네. 네. 좋네요. 깽님은 내려놓고 전화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냥 저는 좀 보폭을 좀 넓혀주는 것 같아요. 책. 보폭을 네. 준비하셨네요. 아니, 아닙니다. 네. 보폭 와 쉽지 않은 단어인데. 네. 와. 국문과니까요. 와. 네. 언어학개론도 배우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다른 말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뭐 누군가를 통해서 대화하면서 얻는 뭐 인사이트 같은 것도 있지만 사실 아는 게 좀 별로 없잖아요. 사람들이.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되게 한정적인 주제에서 한정적인 생각으로 한정적인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늘 그 자리에 있는 것 같고 정체돼 있다고 느낄 때가 많은데 저에게는 좀 사람들보다 오히려 책이 좀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제가 관심 안 가졌던 이것도 관심 갖고 저것도 관심 갖게 해줄 수 있는 거라고 좀 생각해요. 그 책이 그래서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마다 뭘 늘 그렇지는 않겠지만 책 아니면 사실 제가 좀 배움에 대한 열정 또 새로운 것들을 좀 접하고 싶은 마음을 좀 지금보다는 좀 적게 느끼지 않을까. 그래서 책이 저한테 좀 그런 존재인 것 같고요. 일단 10년 제가 일종의 책밥을 먹으면서 이제 일했는데 그 주변 사람들은 제가 책하고 되게 친한 줄 알아요. 아닌가요? 아니 근데 이제 주변 사람을 생각하는 것만큼 제가 책을 읽진 않지만 그 많이 읽진 않아도 그 속에 제가 어쩌다 한 번씩 접하더라도 한 달에 한 권이든 두 권을 접하는 책들 속에서 그냥 제가 제 보폭을 넓힐 수 있는 큰 도움을 받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보폭 너무 길어져가지고 못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 뭐 한번 좀 다리 찢기 할 때처럼 찢어져서 한번 찢어지고 새로운 세상에 도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두 같습니다. 분은 여기 제가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 약간 만담을 약간 두 분이 하시는 느낌이 나는데 다리 찢기 하는데 뭐 표정이 너무 진지하고 지금 네. 그래서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아유, 아닙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좀 마무리할 시간이 이제 아이고. 됐는데요. 두 분 뭐 앞으로는 앞으로 계획? 앞으로 뭐 혹시 생각하시는 거 있으세요? 근데 저는 저는 뭐 좋은 마케터도 되고 싶고 책도 많이 팔고 싶고 진짜 소위 말하는 대박 책도 내고 싶고 뭐 그런 마음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좋은 글도 쓰고 싶은 마음도 사실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이 있는데 저는 사실 아내랑 하루하루 좀 행복하게 사는 게 제 계획입니다. 이분 반전이 있으시네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큰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몰두해서 하루하루 시간을 분배하느라 좀 애쓰지 않고 살기를 원하고요. 그냥 오늘 하루 좀 어떤 삶을 아내랑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좀 새롭게 또 경험하는 것들, 함께 경험하는 것들의 즐거움을 느끼고 좀 그렇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게 뭐 계획이라면 계획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훈훈하네요. 네, 좋네요. 결론은 아내로 끝나는 사랑꾼.
좋은 적용이었습니다. 아내분 듣고 계시죠? 들으시겠죠? 네, 가정이 중요하니까요. 장면수 작가님은 네, 네. 어떠세요? 저도 새로운 책을 독자들한테 소개하는 게 참 매력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도 계속 출판 마케터로서의 삶을 꾸준히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꼭 독자들한테 맞는 컨텐츠들 계속 재밌게 기획해서 그 접점을 늘려가고 싶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실패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저한테는 있거든요. 그래서 늘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안정적이고 안전한 길을 늘 택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재미없는 삶, 때로는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 그때 그런 선택을 한번 해볼 걸 이런 후회도 좀 있었는데 앞으로는 좀 과감한 삶, 좀 실패를 맛보면서 살아가고 싶고 그런 선택들로 저의 삶을 좀 풍성하고 다채롭게 만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뭐 소소한 예지만 과감히 제목만 보고 책을 산다든지 네. 아니면 내 노트에만 갇혀 있더라도 글을 좀 계속 꾸준히 써본다든지 뭐 이런 소소한 예지만 그런 걸 또 해보고 싶고요. 그래서 장면 수집가처럼 정말 다양한 장면들을 앞으로 계속 수집해보고 싶습니다. 네. 닉네임의 뜻까지 또 알려주세요. 네. 약간 영상으로도 그럼 뭔가 이렇게 더 계속 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신 거네요? 네. 그러니까 장면 수집가라고 하신 거 보니까. 네. 사실 진짜 이거 혼자 만들었는데 저도 유튜브 하나 진짜 아무도 모르게 저 혼자만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요? 몰랐네. 여기서 밝혔으니까 이제 하는 거지 이제. 아니 근데 이제 딱 진짜 장면 수집가인데 네. 그냥 일상의 그런 장면들을 좀 모아서 어떤 글과 함께 발행해보면 어떨까 했는데 아직 하나만 만들고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네. 여러분 장면 수집가 아니 이렇게 구독과 검색하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아니요 이렇게 홍보하려고 아닌데 그냥 얘기가 나와서 네 아무튼 이게 또 살다 보니까 한번 던져야 내가 이제 딱 하게 되는 어떡해, 그런 나 것도 이제 있더라고요. 해야 되나? 강제력이 생기니까. 강제력? 뭐 아직 편집까지 시간이 있긴 합니다만 원하시면 톡 주세요. 네, 저희가 또 이렇게 같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누시면서 좀 어떠셨어요? 그냥 저는 네. 되게 신기하고요. 그리고 이 이제 책 팟캐스트잖아요. 금책바가. 네. 이 팟캐스트를 들어주는 분들, 이 팟캐스트 듣는 분들한테 굉장히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녹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책을 정말 안 읽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많거든요. 근데 이 팟캐스트 듣는 분들은 왠지 책을 어디선가 열심히 읽으실 것 같아서 그분들의 어떤 기운을 느끼면서 좀 이렇게 팟캐스트 녹음하고 이러지 않았나 싶고요. 네, 그런 마음이 좀 훈훈하네요. 좋네요. 되게 좋은. 네. 감사한 마음. 네. 근데 실제로 이거 듣는 분들이 책 좋아하시는 분일 거는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네. 맞아요. 네, 진짜 네. 맞는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장면수 작가님 저는 어떠셨습니까? 네, 저는 요새 소속감을 어디선가 이렇게 느끼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혼자 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런 책을 좋아하는 분들과 함께하는 이런 시간, 이런 걸로 좀 소소하게 소속감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또 요즘 또 많이 몸도 마음도 좀 더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기회가 닿는다면 또 만날 날을 누구랑요? 네? 누구랑요? 네, 팟캐스트 나오시면 저는 너무 네. 또 다음을 기약하면 네, 언젠가 한번 또 나와주세요. 한번 만나지 그럼요. 않을까요? 그럼요. 그래서 네, 독자분들, 네, 청취자분들 언젠가 또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네, 뭐 이어서 인사 말씀도 네, 같이 정말. 해주시죠. 네. 저희 청취자분들께. 네, 청취자 여러분, 그냥 저는 책을 되게 좋아하는 만큼 사람들이 좀 풍성해질 수 있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좀 어려운 상황인데 책을 통해서 여러분 좀 숨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좀 만들어지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 팟캐스트의 잠깐의 이 시간을 통해서도
뭐랄까요? 그러니까 무언가 조금의 위로라도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면수 작가님도 마무리를. 아까 말했듯이 네. 다음에 또 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나마 저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너무 좋았고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네, 어쨌든 항상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한 일들만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기다 약간 정체성을 드러내신 파이팅!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긴 시간 또 이렇게 또 시간 내주셔가지고 저희 출연해주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기회에 정말 또 네. 기회가 되면 네. 또 한번 또 다른 일을 해야 나와주시면 되겠네요. 네. 또 풀어주시려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금요일 책에 빠지다 오늘은 출판 마케터로 일하고 계시는 장면수 작가님과 깽님 네, 같이 네네.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